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천안과 그다음에 대전, 자, 그쪽에 내려가서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적정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의 아파트, 조금 밖의 지방의 아파트의 실거주 가격은 전세 가격이다 라는 게 우리가 서울에서 봤듯이, 서울 수도권에서 봤듯이 지방의 아파트는 더욱 그렇다. 더욱 전세 가격에 의존해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기준 가격이야. 거기서 어떤 호재가 나왔거나 시장이 어떤 상승기로 돌아갈 때 외지에서 가수요, 즉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가격을 올린다. 그러다가 갭 투자가 빠져나가고 다시 이제 실수요자가 꼭지를 잡고 다시 하락기로 들면 다시 전세 가격 근처로 떨어진다. 자, 그런 공식으로 보시면 돼, 지방은. 자, 그런데 이번 시장은 약간 거기에서 좀 다른 변형이 나왔어요. 무슨 변형이 나왔냐면, 어떻게 좀 다르게 나왔냐면, 소위 이제 대장 아파트라는 게 있잖아요. 지방마다 대장 아파트. 거기에서 더 많은 거품을 만들어낸 거야. 어느 지역이든지 이 대장 아파트는 세다. 대장 아파트의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대장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4억이던 게 9억 같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아파트도 또 올라오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 더 많이 낀 거야, 지방 아파트는. 자, 그렇게 보셔야. 자, 보시죠. 일단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 바로 이제 여기 신불당에 있는 이제 아파트들이죠. 자, 보시면 이제 천안 불당 서미플레이스. 자, 여기 보시죠. 이게 84가 8억 8,500 2021년 9월에 찍었어요. 근데 최근에 찍은 게 6억 7천. 그러니까 한 2억 천 정도 떨어졌죠. 2억 천 정도가 거품이 빠졌어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전세가율을 보세요. 예전에 전세가율을 보면, 예전에 2017년, 18년, 17년도에 보면 76%, 그 다음에 한 60%, 그러다가 점점 이제 벌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56%야. 전세 가격이 3억 8천, 매매 가격이 6억 8천. 자,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최소한 이게 76% 정도는 돼야 이제 살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 지역의 아파트가 다시 뜬다, 다시 이제 재상승기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그런 계기가 되려고 하면 이 정도 전세가율 가지고는 외지에서 투자자들이 들어오질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세 갭이 3억씩 되면 이 아파트를 사질 않겠죠.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겠죠. 불당 GL 더샵. 여기 보시면 최고가가 9억 6,500, 7억 한 8천 정도. 자, 그러면 한 2억 정도 떨어졌죠. 역시 전세가가 51%, 전세가 4억이고, 매매가가 7억 8천이니까 한 전세가율이 51%, 이 정도라는 거죠. 구불당에 이제 불당 아이파크 한번 보시죠. 자, 이 아파트 보시면, 매매가가 최고가가 5억 5천 정도. 자, 최근에 한 4억 정도, 4억 천 정도까지, 한 1억 한 5천 정도 떨어졌어요. 1억 5천 정도 떨어졌고, 전세가율을 보시죠. 자, 여기도 전세가율이 예전 많을 때는 96%까지 74%, 한 70% 정도는 전세가율이 나와야 이제 본질 가치, 실수의 가치에 맞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82%. 이 아파트가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자, 보세요. 이제 이 아파트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이게 2004년도형이니까 거의 한 18년 정도 된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은 지방 아파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최고점에서의 전세가율이 60%잖아요. 매매가가 5억 5천, 3억, 전세가가 3억 3천. 자, 결국은 이제 전세가로 회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는 조금 덜한데, 구축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으로 회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거품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전세가로 회귀한다. 왜냐면 이 구축의 아파트를 천안 사람들이 특별히 살 일이 없잖아요. 천안 사람들이 여기가 무슨 압구정동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고 이 지역에서 조금 좋은 위치의 아파트인데, 구축 20년 된 아파트를 사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탕정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를 받는다든지, 도심에 있는 도심에 건설한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자, 그런 아파트를 받는다든지, 자, 그렇게 하겠죠. 그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결국은 동일 하이빌. 자, 여기도 최고가가 4억 8천 정도. 자, 이건 뭐 4억 1천 정도까지만 떨어졌어요. 자, 근데 여기는 자, 보세요. 전세가가 떨어져요. 2억 8천. 자, 이게 뭐냐, 왜 전세가가 떨어지겠어요? 일단, 너무 오래되니까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계속 옆에 신축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의 수요로 빨려 나가는 거죠.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천안이라는 데가 인구가 계속 증가를 했지만, 앞으로도 뭐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뭐, 인구는 감소한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그 지방의 아파트는 어떤 그 성수기에 오면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축의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떨어져. 그러면 또 매매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를 했잖아요. 이런 아파트를. 근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 갭 투자한 사람들이 물건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자, 지방 아파트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위험한 거야. 뭐 갭 투자들이 빠르게 치고 나오는 사람들은 뭐 고수들이나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이게 적응이 안 된다니까. 자, 그렇게 보셔야 돼. 자, 밑에 아파트도 보세요. 대동한수. 자, 여기는 더 떨어져. 이제 이 위에 있는 아파트만 못하니까.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이것도 전세가율이 82%였어요. 일반적일 때, 평범할 때, 일반적인 시기에 82%였는데, 가격이 올라서, 71%까지 갔어요. 4억 1,700 갔다가 7, 8천 떨어졌잖아요. 자, 근데, 떨어질 때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졌어. 자, 구축은 이렇게 전세 가격도 떨어져. 이 앞에 이런 데는 이제 전세 가격은 버텨주거든요.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어요. 신축이고, 뭐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은 버텨주는데 이런 구축들은 전세 가격이 버티지를 못해. 자, 그런 점 때문에 이 구축은 결국은 전세 가격으로 회귀하는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 자, 뭐 다른 거 보시죠. 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월봉 청솔. 자, 이런 거는 뭐 공시지가 1억이라고 해서 1억 이하의 상품이라고 해서 투기 세력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억 1천에서 한 뭐 1억 6천 많이 올랐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자, 그런데 결국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나온다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게 가격이 전세 가격으로 회귀하는 거야. 전세 가격으로 회귀한다. 자, 보세요. 이 전세 가격으로 붙어 있다가 결국은 여기서 갭 투자들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전세 가격은 그대로야, 그대로나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전세 가격으로 결국은 회귀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떨어지고 있잖아. 1억 3천 정도, 1억 2,700, 한 3천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전세 가격으로 회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렇게 갭 투자 들어가셨던 분들이 진짜 그 잘하시는 분들, 고수 투기 세력들이죠. 투기 세력들은 여기서 들어가서 그냥 바로 치고 나와. 한 1,000만 원 먹고 나온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 올라갈 거라고 해서 전세 갭이 작다고 해서 여기서 막 사가지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 물 먹는 거죠. 그런 패턴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아파트 보세요. 이게 사실 이런 게 잘 배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98년도니까 25년 차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별로 올라가질 않아요. 올라가지 않다가 전세 갭도, 전세 가격도 맨날 그렇게 비싸질 않아. 1억 6천 정도. 왜냐면 뭐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잠시 호황기에 뭐 갭 투자들이 조금 들어와서 조금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2억 2천에서 한 2억 5천, 6천, 뭐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전세가에 회귀하는 거야. 이 전세가가 2억 2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 수준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사봤자 시세 차익이 나질 않는다는 얘기야. 이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갭이 작으면 올라가지 않냐라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그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계속 신축을 짓잖아요. 그러면 신축으로 가지. 여기 안 살죠. 이 지역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살겠다는 사람들도 신축을 살라고 그러지 이런 구축을 살라고 하지 않는다고. 자, 이런 구축에 사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그냥 사시는 거야. 그냥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거지 외지에서 이걸 사야 되겠다 해서 들어오진 않는다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 뭐 오래 뭐 뼈를 묻고 살겠다라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뭐 회사 때문에 들어오거나 어떤 장사를 일시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러면 그 전세 살다가 나가거나 아니면 뭐 신축을 산다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지방 아파트의 갭 투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결국은 다 그 꾼들하게 당하는 거야.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패턴이죠, 이것도. 자, 이것도 제가 예를 자주 드는 아파트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도 옛날에 갭이 작아서, 이때 이제 그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근데 갭 투자들이 여기서 다 빠져나갔잖아. 빠져나가니까 결국 전세가를 회귀하잖아. 그죠? 붙어버렸잖아요. 전세가 매매가가. 결국은 이거에 대한 이런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별로 없다라는 거지. 그냥 전세로 살 바에 매매로 사시는 분들 그런 거밖에 거래가 안 돼. 그러다가 다시 이제 갭 투자들이 들어와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한 1년 전에 2년 전에 얘기했어요. 이거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죠. 요런 사이클을 가지고 가는 거야.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지방의 구축 아파트는 전세 가격으로 회귀한다. 라고 보시면 돼. 두정동에 있는 아파트 한번 보시죠.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니까. 자, 이런 거 보세요. 이게 두정동에서 그래도 위치가 좋은 아파트거든요. 한성 필하우스가. 자, 이것도 보시면은, 뭐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것도. 3억 한 천 정도. 자, 올라갔다가 2억 7,800. 그러면 이거는 전세 가격이 얼마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전세 가격이 이 정도 할 거라고. 그죠? 딱 맞잖아요. 2억 5천 하잖아요. 전세 가격으로 회견되니까. 그러면 전세 가격 밑으로는 안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 아파트가 오래되거나, 그 다음에 더 좋은 신축 아파트를 짓거나, 주변에 막 짓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도 떨어지는 거야.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갭으로 사놨던 분들이 돈을 내줘야 되잖아. 그럼 못 내주고 팔아버린다고. 손해보고 팔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하는 거야. 지방 아파트의 패턴은 그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방 아파트 구축은 투자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하시면 안 돼. 투자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매매로도 실수요로도 접근하시면 별로 재미가 없어. 나는 정말 돈이 없다. 그냥 난 여기 뭐 예를 들어 천안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런 분들은 싹 고치고 들어가서 사셔도 돼. 그렇지만 나는 여기 살다가 다른 데로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시면은 별 재미를 못 본다라는 거야. 지방 아파트는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가면은 자,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계속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거든. 그러니까 인구는 한정돼 있고 외지에서 더 들어오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구축은 낡아가고 상품성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근데 잠시 올라갈 때는 갭 투자들이 어떤 투기 거래로 올라가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렇게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아파트도 이제 걱정인 거야. 예를 들어서 38구평이 이거 9억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된 게 9억이야. 9억 7천. 자, 그러면 이거 전세 가격이 얼마야? 전세 가격이 4억 6천이야. 51%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외지에서 왔는데 천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천안에 제일 좋은 아파트, 제일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잠깐 몇 년 살다 갈 건데 그러면 이 아파트를 9억 주고 사시겠어요? 전세 주고 사겠죠. 그죠? 51%밖에 안 되는데. 그죠? 뭐 세금도 9억이면 세금도 취득세도 많이 내는데 그리고 이거 9억에 사가지고 더 이상 올라간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갭에 누가 들어오겠냐고. 그죠? 자, 아무리 천안의 대장 아파트라도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어떤 적정 가치를 잡으면 이 지방의 이 아파트들 그동안 거품이 많이 꼈던 지방 아파트는 답이 안 나와. 내가 보기엔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지방의 그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하도 많은 투기꾼들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뭐 지방의 대장 아파트는 뭐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 거품이 더 많이 꼈어. 거품이 많이 꼈어.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8사 기준으로 한 6억 8천 7억이면 서울 가서 조금만 더 보태면 신축 사요. 그럼 이거 사는 게 낫겠어요? 서울 가서 신축을 사는 게 낫겠냐고. 그죠?
수도권에 사는 게 낫겠다. 답이 간단하죠. 대전으로 이제 가보시죠. 대전은 좀 할 말이 할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그 용문 더샵 에어리프가 여기 분양을 했어요. 청약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흥행에 실패했어요. 보시면은 이 경쟁률이 그렇게 안 나왔어요. 뭐 적은 평수는 1.3대 1, 5구는 5.6대 2, 뭐 2순위를 넘어간 것도 있다고 그래요. 뭐 72제곱미터는 2.9대 2, 그다음에 84A 가장 인기가 있는 것도 6.4, 2순위를 넘어간 것도 있다고 그래요. 실패를 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평당 1,880만 원. 그러면은 한 6억 3천 정도. 그러면 거기다가 발코니까지 하면 한 6억 5천 얼마. 그다음에 이 아파트가 옵션이 많대요. 가서 보니까 웬만한 건 다 옵션이래. 그러면 옵션도 뭐 한 1,000에서 2천 들어갈 거 아니에요. 2천 들어가고 그러면은 6억 한 7천.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중도금 이자가 한 4, 5천 들어갈 거 아니에요? 3천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한 5천 잡고. 그러면은 한 7억 1천, 2천,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집을 살려고 하면 7억 2천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전의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대전의 가격이. 뭐, 비슷한 급의 아파트. 자, 이런 거 보시면 얼마예요? 이런 거 지금 6억, 5억 5천이네요. 이게 이제 트리플 시티가 2014년형인데 7억, 8억 2천 가던 게 5억 9,500, 뭐 1층은 5억 5천이니까 한 뭐 5억 9,500. 이거 얼마 떨어진 거예요 지금? 6억 한 2억 한 5, 6천 떨어졌죠. 자 그러면 저 아파트를 7억 2천 주고 사야 되나? 이걸 5억 9,500 주고 사야 되나? 또 고민스럽죠. 그죠? 기존의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비싼 거야. 물론 뭐 신축이니까 당연히 비싼 게 맞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새로 분양을 받을 때는 기존의 아파트보다 싸니까 사는 거잖아요. 무리하게 대출 받아 사는 거잖아요. 이제 프리미엄을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이거는 오히려 더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격이 돼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떤 시세 때문에 이번에 그 더샵 엘리프가 흥행에 실패한 거야. 분양가가 너무 비쌌다라는 거야. 자, 왜 내가 분양가부터 얘기를 했냐면 대구의 분양가가 얼마예요? 대구가 제가 알기로는 5억 2천에서 5억 5천 정도거든요. 뭐 수성구는 뭐 9억짜리도 있어요. 근데 수성구도 좀 떨어지는 지역이면 6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대구도 웬만한 좋은 지역들도 뭐 5억 5천이면 사요. 자, 그러면 5억 5천인데 대구보다도 너무 분양가가 비싼 거야. 대구에 비해서 뭐 대전이 더 좋은 도시다. 뭐 더 뭐랄까 비싸야 된다라는 이유는 없잖아요. 뭐 대구가 더 인구가 많으니 비슷한 도시라고 광역시라고 보면 똑같은 위치의 도시라고 봐도 비싸다는 거야 분양가가. 자 그리고 그동안 광역시의 집값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게 뭐 탐방동 이 편한 세상. 이게 이제 9억 8,500 예전에 찍은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찍고 9억 8,500에 찍으니까 바로 옆에 6억 뭐 3천이면 싼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나왔던 건데, 이제 이 시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시세가 아니잖아.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6억 8천, 7억 2천이면 이 돈 가지고 서울 수도권 가도 미분양 좋은 거 살 수 있어. 수도권에 사는 게 낫죠. 대전에 사는 것보다 수도권에 사는 게 낫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대전에 뭐 오래 살 것도 아니고 역시 이런 광역시 한계는 여기 뭐 왔다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일자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어차피 또 대부분이 서울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는 전세 살고 그냥 뭐 서울에다 분양을 받아놓는 게 낫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치고는 비싸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 분양가를 한번 전세 가격을 보세요. 여기 이제 이런 데 한번 전세 가격을 보세요. 얼마인가. 자, 여기 전세 가격이 요즘 대전이나 세종이나 전세 가격이 또 하락세거든요. 여기 그나마 센 거잖아요. 3억 9,500이면. 자, 9억 8,500에 3억 9,500이면 전세가율이 40%야. 자, 이거 뭐 투자로 사시겠어요? 못 사겠죠? 그죠? 투자로 사시겠어요? 왜냐면 투자로 살 이유도 없죠. 뭐 여기 이런데 뭐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6억 8천인데 뭐 다 줘도
다져도 7억인데 이거 9억 8,500에 안 사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는 거예요. 급락을.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도 보세요. 대전에서 제일 학군이 좋고 뭐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크로바를 보세요. 크로바도 보면 자, 40평대를 한번 보세요. 자, 40평대도 매매가가 13억 4천이야. 자, 그리고 전세가가 7억 1,500이야. 53%야. 그럼 난 여기는 학군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학군 때문에 들어오는 거니까 뭐 내가 굳이 이거 매매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7억 1,500 주고 전세 살다가 애 다 키우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3억 주고 뭐 더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더 보장이 없잖아요. 이거 뭐 몇 년도에 이거 31년 차 아파트인데 그 얼마나 낡았겠어요. 그죠? 사는 것도 불편하고. 여기가 재건축이 뭐 용적률을 상향해줘서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지금도 뭐 용적률도 꽉 차 있는데 뭐 종상향을 시켜줘서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공짜로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억 4천에 사서 추가 부담금 내고 그러면 그 뒤에 이 가격이 뭐 20억이 되겠어요? 아니 그 대전에 뭐 아파트에 20억에 살 일이 있겠어요? 누가? 돈 많은 사람들이 사긴 사겠죠. 그러나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냐고. 그렇진 않겠죠. 그죠? 이게 뭐 서울의 강남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의 뭐 어떤 이런 13억 4천을 주고 재건축을 기대해서 더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차라리 재건축을 바라보려면 대치동에 음아아파트를 사든지 목동에 가서 목동 아파트를 사든지 해야죠. 그죠? 수요가 엄청난 곳을 사야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전세가율이 60%, 64%, 65%, 뭐 70%, 78%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갭 투자들이 들어오고 가격이 어떤 가수요가 들어오고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확 벌어졌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다른 아파트하고 똑같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에 회귀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는 벼줄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벼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상품성은 떨어지잖아요. 단지 이 아파트가 학군이 좋으니까 이제 그 학군 소유에서 움직이니까 그 유진할 수 있어도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세 가격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이 학군이 좋고 뭐 해도 뭐 무리하게 너무 무리하면 들어오질 않아요. 뭐 그거는 대구 수성구도 마찬가지고 전세 가격은 아무리 학군 좋아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매매 가격은 또 수요가 없으면 떨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에 어느 정도 떨어져서 그게 70% 이상 돼야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재상승해봤자 얼마나 올라가겠냐고. 전 가격밖에 더 가겠냐고. 그러니까 이 가격에 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인데, 자, 그러면 다른 아파트 보시죠. 자, 이제 비교적 새 아파트들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아파트 보세요. 이런 아파트도 인기 있는 아파트거든요. 자, 이 매매가가 7억 9천이에요. 근데 옛날에 얼마 찍었나 보세요. 9억 3천 정도 찍었어요. 그러면 한 1억 4천 정도 떨어진 거예요. 아주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 보세요. 전세가율이 55%, 전세가 4억 4천. 그래도 새 아파트고 입지가 좋으니까 지방에서 4억 4천 받는 거예요. 그래도 55%라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굳이 이 가격을 지불하고 살 일은 없죠.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자,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이걸 7억 9천에 사겠어요? 지금 6억 3, 4천에도 이거보다 입지가 좋거나 뭐 비슷하거나 한 용문동 더샵 같은 경우도 미계약 나올 수 있는데 이 가격에 안 사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그 용문 더샵 엘리프에서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와서 미분양으로 간다고 하면 자, 이런 아파트의 가격들은 더 급락을 하는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 용문동 더샵 새 아파트가 더 싼데 그거는 다 합쳐서 뭐 한 7억에서 7억 2천이면 사는데 이거 7억 9천이라고 하면 이거 사겠냐고요. 안 사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용문동 더샵과 최근에 분양한 우미린, 그 다음에 앞으로 분양할 그 숭어리샘 막 그런 아파트의 어떤 그 미분양.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미계약분이 나오는 그 숫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대구 시장이 무너진 게 뭐예요? 그 좋은 아파트 입지의 재개발 재건축들이 분양가가 뭐 5억대 중반대인데도 다 미분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들이 우수수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전 같은 데는 지금 앞으로 분양 물량이 많잖아요. 자, 그 분양 물량들이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오면 구축은 더욱 폭락하고 결국은 전세 가격의 근처 한 7, 80% 이상 전세가율이 돼야 가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아파트는 완판이 되겠죠. 분양이 잘 되겠죠. 이 갑천 트리플시티. 자, 이 갑천 트리플시티 요번에 분양하죠. 자, 요번에 여긴가요? 이 블록인가? 분양을 하는데, 여긴 분양가가 싸요. 1200에서 1300이야. 그러면 84 기준으로 4억 5천이야. 예를 들어, 4억 5천, 뭐 이것저것 합치면 뭐 5억 정도 한다고 하면, 자, 이런 아파트에 비교해서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판이 되는 거야. 그럼 한번, 죽동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죽동 쪽에 가서 보시죠. 여기 34평이 한 6,900, 6억 5천 정도. 자, 그러면, 한 2억 정도 떨어졌어요. 2억 정도 떨어졌는데, 자, 이 전세가율을 보세요. 전세가율이 최고 벌어졌을 때가 51%, 지금은 65%, 전세가가 4억 5천, 6억 9천. 자, 근데 보세요. 전세가는 3억 5천, 4억 5천 거의 비슷해요. 뭐 전세 가격은 소위 말해서 금리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건 있어. 그럼 저금리 때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고금리가 되니까 전세 시장이 지금 멈춰버렸잖아요. 전세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데.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이것도 매매 가격은 더 떨어진다는 거야. 지방 아파트는 아주 전세가율과 전세 가격에 굉장히 취약하다. 수요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부적인 실수요, 내부적인 매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동도 많지 않고, 그리고 구축을 기존에 대전에 사시는 분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구축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다 신축을 분양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신축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구축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뭐 그걸 팔아야 내가 신축에 입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대전 같은 경우는 신축 분양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연말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도 많고, 지금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도 많고, 또한 2기 신도시 또 분양할 물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축의 물량들이 앞으로도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꽤 긴 기간 동안에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지방들은 지금 현재의 매매 가격은 전세가율의 한 80%까지도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 구축들 또는 뭐 구축으로 가는 아파트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